여러분, 몸에 좋다고 매일 드시던 과일 하나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콩팥이 조용히 망가지고 있다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침마다 냉전장고에서 꺼내 드신 그 과일, 더울 때 물 대신 드셨던 그 습관, 자연식이니까 괜찮다라고 믿어오셨죠? 하지만 60세 이후의 몸에서는 그 믿음이 약이 아니라 독이 되는 순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은 아무 증상도 느끼지 못한 채 어느 날 갑자기 응급실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저는 수많은 어르신들의 검사 수치와 생활 습관을 지켜보며 병원에서는 잘 말해주지 않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당신의 콩팥을 망가뜨리는 과일과 살리는 과일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만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지금 드시는 과일이 왜 위험한지 이해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병원 갈 정도는 아니야. 검진해서 큰 이상은 없다던데. 그런데도 요즘 따라 유난히 피곤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나 손이 잘 붓고 숨이 예전보다 짧아졌다면요. 이건 나이 탓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 신호가 아파서 오는 경고가 아니라 조용히 망가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60세 이후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지치고 가장 늦게까지 침묵하는 장기, 바로 콩팥 탓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몸에 좋다고 믿고 매일 드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연식이라서, 과일이라서, 남들이 다 좋다고 해서요. 하지만 저는 진료실에서 수없이 많은 검사 수치를 보며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콩팥이 급격히 나빠진 분들의 냉장고에는 항상 비슷한 과일이 들어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겁주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다만 병원에서는 잘 말해주지 않는, 그러나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진실을 지금 이 자리에서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이야기는 정보가 아니라 선택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 하나가 앞으로 10년 뒤 여러분의 숨, 걸음,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드시고 있는 그 과일은 정말 콩팥을 살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아무 소리 없이 망가뜨리고 있을까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병이 생긴 뒤에 고치는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미리 지켜내느냐의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의 의료 현실은 아직도 예방보다는 치료에 훨씬 더 익숙합니다. 병원이 가장 바빠지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누군가 쓰러졌을 때입니다. 그래서 진료실에서는 이 과일은 조심하세요. 이 음식이 콩팥을 망가뜨립니다. 같은 이야기를 거의 듣지 못합니다. 대부분은 수치가 나빠진 뒤, 증상이 터진 뒤에야 약을 시작하고 주사를 맞고 심한 경우에는 투석 이야기까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차가운 병실 침대가 아니라 집에서 편안히 숨쉬고 가족과 오래 웃으며 지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상당수는 이미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콩팥의 여과 기능이 젊었을 때의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의 콩팥은 마치 20년에서 30년 사용한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안쪽에서는 서서히 막히고 처리 속도는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젊었을 때와 똑같이 과일을 드시면 영양이 아니라 과부하가 됩니다. 특히 칼륨과 수분이 많은 과일은 콩팥을 돕는 것이 아니라 심장과 폐까지 동시에 압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뒤 여러분이 투석을 피할 수 있을지, 밤에 송차지 않고 잠들 수 있을지, 스스로의 몸을 지킬 수 있을지를 가르는 기준이 될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 콩팥을 가장 빠르게 지치게 만드는 첫 번째 과일부터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설마 그 과일이요?
하지만 60세 이후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 가장 먼저 경고해야 할 과일, 바로 참외입니다. 여름만 되면 갈증 해소에 좋다, 피로에 좋다며 냉장고에 꼭 넣어두고 드시죠. 시원하고 달고 먹고 나면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도 듭니다. 문제는 그 가벼운 느낌 뒤에 콩팥이 감당하지 못하는 부담이 조용히 쌓인다는 점입니다. 참외 한 개에는 약 450mg 이상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젊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60세 이후 콩팥의 여과 능력은 이미 절반 가까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 결과 처리되지 못한 칼륨이 혈액 속에 그대로 남게 되고 이것이 바로 고칼륨 혈증으로 이어집니다. 고칼륨 혈증이 왜 무서울까요? 대부분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처음엔 손끝이 찌릿하거나 입 주변이 둔해지는 느낌 정도로 지나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단 몇 분 만에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름철 응급실에서는 참외를 먹은 뒤 호흡곤란과 부정맥으로 실려오는 어르신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저 역시 이런 사례를 수없이 직접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분들이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몸에 좋은 과일인 줄 알았어요. 맞습니다. 참외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좋은 과일입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시니어에게는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위험한 이유는 참외가 칼륨만 많은 것이 아니라 수분 함량도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콩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이 수분은 소변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혈관과 장기 사이에 고이게 됩니다. 그 물이 폐로 차면 숨을 쉬기 힘들어지는 폐부종으로 이어집니다. 즉, 참외는 심장, 폐, 콩팥을 동시에 압박하는 3중 위험 과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 분, 다리가 자주 붓는 분, 밤에 숨이 차서 잠에서 깨는 분이라면 오늘 이후로는 참외를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많은 분들이 면역력에 좋다고 믿고 아침마다 챙겨 드시는 두 번째 위험 과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60세 이후 반드시 조심하셔야 할 과일은 바로 키위입니다. 키위는 비타민C가 풍부하고 면역력에 좋다는 이미지 때문에 아침마다 한두 개씩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과일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믿음 때문에 2개, 3개를 한 번에 드시기도 하죠. 하지만 콩팥이 약해진 몸에서는 이 키위가 조용한 칼륨 지뢰가 됩니다. 키위 100g에는 약 300mg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한 개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2개만 드셔도 순식간에 600mg 이상의 칼륨이 몸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콩팥 기능이 이미 60% 이하로 떨어진 상태에서는 이 칼륨을 제대로 걸러낼 수 없습니다. 결국 혈액 속에 쌓이고 고칼륨 혈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조합이 있습니다. 바로 혈압약입니다. 특히 ACE 억제제나 ARB 계열의 혈압약은 체내 칼륨을 높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약 때문에 칼륨이 올라가 있는데 아침에 키위 2개까지 더해지면 몸 안에서는 콩팥이 감당하지 못하는 칼륨 폭발이 일어나는 셈입니다. 이때 나타나는 증상은 아주 애매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이유 없이 힘이 빠진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느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하지만 검사해보면 칼륨 수치가 이미 위험 범위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진료실에서 제가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원장님, 건강 생각해서 아침마다 키위를 먹었어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아무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키위는 60세 이후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 결코 안전한 과일이 아닙니다. 특히 혈압약을 드시는 분, 만성 신장질환 전 단계라는 말을 들은 분, 다리가 쉽게 붓는 분이라면 키위 섭취는 가능한 한 피하시거나 정말 필요할 때도 1개 이하로 제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물 대신 먹는다고 믿고 있는, 하지만 실제로는 콩팥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세 번째 과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60세 이후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과일, 바로 수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수박은 물이 많으니까 콩팥을 씻어주겠지. 여름엔 수박만큼 좋은 수분 보충이 없지. 하지만 이것은 콩팥이 약해진 몸에서는 가장 위험한 착각 중 하나입니다. 콩팥은 몸속 수분을 조절하는 댐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필요한 만큼은 남기고 불필요한 물은 소변으로 배출하죠. 그런데 60세 이후에는 이 댐의 문이 절반 이상 굳어버립니다. 필터는 막히고 배출 속도는 느려지고 물을 밀어낼 힘이 부족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수분 함량이 90%가 넘는 수박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콩팥은 그 물을 처리하지 못합니다. 결국 남은 수분은 몸 안에 고이게 되고 가장 먼저 폐로 몰립니다. 그 결과가 바로 폐 부종입니다. 가슴이 조여오는 듯 답답하고 숨을 들이마셔도 공기가 들어오지 않는 느낌. 특히 밤에 갑자기 숨이 차서 벌떡 깨는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여름철 응급실에서 수박을 먹고 호흡곤란으로 실려오는 어르신들이 매년 반복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75세 남성 환자분이 계십니다. 더운 날 갈증이 나서 수박 반 통을 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숨이 막혀 응급실로 오셨고 검사 결과는 심각한 폐부종 상태였습니다. 산소호흡기와 응급이뇨제를 쓰고서야 겨우 안정을 찾으셨습니다. 그분이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수박이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어요. 여러분, 수박은 건강한 젊은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물이 아니라 몸 안을 잠기게 하는 홍수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리가 자주 붓는 분, 이뇨제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 밤에 숨이 차거나 기침이 잦은 분이라면 수박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과일을 주스로 마시는 순간 위험이 몇 배로 커지는 네 번째 과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60세 이후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이 가장 쉽게 방심하는 과일, 바로 오렌지, 특히 오렌지 주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타민C 보충하려고요. 아침에 주스 한 잔이면 몸이 깨어나잖아요. 하지만 콩팥이 약해진 몸에서는 이 한 잔이 위험 신호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렌지를 주스로 만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과일 속에 있던 칼륨과 당분이 한 번에 농축되어 혈액 속으로 빠르게 흡수됩니다. 생오렌지 한 개에는 약 230mg 정도의 칼륨이 들어있지만 오렌지 주스 한 컵에는 오렌지 3개에서 4개의 칼륨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즉, 마시는 순간 칼륨 폭탄을 한 번에 들이키는 셈입니다. 젊을 때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콩팥의 여과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이 칼륨을 처리하지 못합니다. 결국 혈액 속에 쌓이고 심장 리듬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때 나타나는 증상은 손발 저림, 입술 주변 감각 둔화, 이유 없는 피로,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느낌, 그리고 심한 경우 갑작스러운 실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응급실에서는 오렌지 주스를 마신 뒤 갑자기 의식을 잃고 실려오는 어르신 사례가 매년 반복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주스로 만들면 당분까지 급격히 농축됩니다. 혈당이 순식간에 올라가고 끈적해진 혈액은 콩팥의 미세 혈관을 막아 기능 저하를 더 빠르게 만듭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 오렌지 주스는 콩팥과 심장을 동시에 공격하는 가장 위험한 조합입니다. 한 67세 여성 환자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하려고 매일 마셨는데 왜 검사 수치가 더 나빠졌는지 이제 알겠어요. 오렌지 주스를 끊고 식습관을 조절한 지 불과 8주 만에 칼륨과 크레아티닌 수치는 눈에 띄게 안정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렌지 자체도 주의가 필요하지만 오렌지 주스는 60세 이후 반드시 피해야 할 음료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60세 이후 콩팥을 가장 빠르게 지치게 만드는 위험 과일 4가지를 모두 확인하셨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부터는 이미 지쳐버린 콩팥을 다시 살려낸 기적의 과일 4가지를 하나씩 의학적 근거와 함께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이야기가 완성됩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조금 숨을 고르셔도 됩니다. 앞에서는 위험을 말씀드렸다면 지금부터는 실제로 콩팥을 살려낸 과일들을 차분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상에서 분명하게 차이가 나타났고 검사 수치로도 확인된 과일들입니다. 첫 번째 기적의 과일은 의외라고 느끼실 분들도 많을 겁니다. 바로 딸기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딸기는 달아서 담요에 안 좋지 않나 이렇게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딸기는 콩팥이 지친 분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과일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딸기 속에 들어있는 엘라그산이라는 항산화 성분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콩팥 세포가 산화 스트레스로 더 망가지는 것을 막아주는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콩팥은 매일 피 속 노폐물을 걸러내느라 염증과 손상에 가장 쉽게 노출되는 장기입니다. 엘라그산은 이 염증 반응을 부드럽게 낮춰 기능 저하 속도를 늦춰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칼륨 함량입니다. 딸기는 100g당 약 150mg 정도로 상대적으로 매우 안전한 편입니다. 그래서 콩팥에 큰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딸기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의미 있게 늦춰졌다는 해외 연구 결과도 보고되어 있습니다. 제 진료실에 오셨던 68세 남성 환자분은 과일이 무서워 아예 손도 대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딸기는 하루 7에서 10알 정도는 약처럼 드셔도 된다고 말씀드렸고 한 달 뒤 아침에 붓던 손발이 눈에 띄게 줄고 소변 거품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딸기를 드실 때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반드시 씻은 뒤에 꼭지를 떼십시오. 먼저 꼭지를 떼면 영양 성분이 빠져나가고 잔류물질이 안쪽으로 스며들 수 있습니다. 딸기는 단순한 디저트가 아니라 콩팥을 조용히 보호하는 천연 회복제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 기적의 과일은 달콤해서 의심받지만 사실은 콩팥이 가장 좋아하는 과일, 파인애플입니다. 많은 분들이 파인애플은 당이 많아서 안 좋지 않나요? 라고 물으십니다. 하지만 파인애플의 핵심은 당이 아니라 브로멜라인이라는 효소입니다. 이 효소는 단백질 노폐물을 잘게 분해해 콩팥이 처리하기 쉽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막힌 배수관을 부드럽게 청소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콩팥이 나빠지는 큰 이유 중 하나는 배출되지 못한 단백질 찌꺼기가 사구체를 막기 때문입니다. 브로멜라인은 이 부담을 눈에 띄게 줄여줍니다. 또한 항염 효과가 뛰어나 콩팥 조직의 붓기와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칼륨 함량 역시 낮은 편이라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통조림 파인애플은 절대 안 됩니다. 설탕 시럽은 혈당과 콩팥 부담을 동시에 올리기 때문입니다. 파인애플은 생과일로 하루 2-3조각이면 충분합니다. 특히 가운데 심지 부분에 브로멜라인이 가장 풍부하니 얇게 썰어 꼭꼭 씹어 드시면 좋습니다. 지금까지가 콩팥을 되살리는 첫 번째와 두 번째 과일이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요산과 염증을 동시에 낮추는 세 번째 과일, 그리고 한국인의 몸에 특히 잘 맞는 마지막 과일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기적의 과일은 콩팥 건강을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과일, 바로 체리입니다. 체리는 단순히 달콤한 과일이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콩팥을 보호하는 힘이 가장 분명하게 확인된 과일 중 하나입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의 공통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요산 수치 상승입니다. 요산이 높아지면 통풍 발작이 생기고 몸 곳곳에 염증이 드러나며 콩팥 안에서는 뾰족한 요산 결정이 사구체를 긁어 손상시킵니다. 체리 속에는 안토시아닌과 케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항염 성분이 들어있어 요산 생성을 억제하고 이미 쌓인 요산 배출까지 돕습니다. 실제로 해외 연구에서도 체리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통풍 발작 위험이 눈에 띄게 감소한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밤마다 발가락 통증 때문에 잠을 거의 못 이루셨습니다. 체리를 하루 10에서 15알 정도 꾸준히 드시도록 권한 뒤 3주 만에 통증 빈도가 줄었고 요산 수치와 콩팥 수치가 함께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체리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고 부종을 줄이며 수면의 질까지도와 콩팥 회복 속도를 높여줍니다. 색이 진할수록 효과가 더 좋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기적의 과일은 바로 배입니다. 배는 예로부터 몸에 열을 내리고 독을 풀어주는 과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 효과는 지금의 의학적 관점에서도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배에는 팩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스펀지처럼 나트륨과 독소를 붙잡아 소변으로 부드럽게 배출시켜줍니다. 그래서 배는 수분은 많지만 수박처럼 위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콩팥 배수관을 자연스럽게 뚫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배 껍질에는 누테올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사구체 염증을 진정시키고 부종과 열감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많은 분들이 배 껍질을 깎아버리지만 가능하다면 깨끗이 씻어 껍질째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치아가 약하신 분들은 배를 얇게 썰거나 배숙, 배차 형태로 두셔도 됩니다. 이 경우 칼륨 부담은 더 줄고 회복 성분은 더 부드럽게 작용합니다. 배 반 개 또는 작은 배 한 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만 지켜도 붓기와 소변 상태가 달라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콩팥을 살리는 네 가지 과일, 딸기, 파인애플, 체리, 배의 원리와 이유를 모두 이해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언제, 어떻게,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과일들의 효과를 최대로 끌어올리는 섭취 시간과 양, 반드시 지켜야 할 골든룰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이 원칙을 모르고 드시면 효과가 반으로 줄거나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핵심 규칙입니다. 진료실에서 제가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좋다는 과일은 다 챙겨 먹었는데 왜 오히려 붓기가 심해졌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먹는 타이밍과 방식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원칙입니다. 아침 식사 후 1시간, 이 시간이 콩팥에게 가장 안전합니다. 공복에 과일을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혈류가 위장으로 몰리면서 콩팥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반대로 식후 1시간은 흡수가 가장 부드럽고 콩팥 부담이 최소화되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원칙. 저녁 7시 이후 과일 금지. 밤이 되면 콩팥도 쉬어야 합니다. 이 시간 이후 과일을 드시면 밤새 여과 작업을 하게 되어 다음날 얼굴과 손발이 붓는 가장 흔한 원인이 됩니다. 세 번째 원칙. 하루 총량 200g 이하. 딸기 7알에서 10알, 체리 10알에서 15알, 파인애플 2조각에서 3조각, 배 반 개. 이 중에서 하루 한두 가지만 선택하셔야 합니다. 여러 과일을 조금씩이라도 한꺼번에 드시면 콩팥은 동시에 과부하를 받습니다. 네 번째 원칙. 30번 이상 꼭꼭 씹기. 대부분 과일을 몇 번 씹지 않고 삼키시죠? 그러면 소화 부담이 커지고 콩팥으로 가야 할 혈류가 미장으로 빼앗깁니다. 천천히 씹는 것만으로도 붓기와 피로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섯 번째 원칙. 과일 플러스 우유, 요거트, 쉐이크는 금물입니다. 겉으로는 건강해 보여도 콩팥에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과일은 반드시 과일 단독으로 드셔야 합니다. 물과 함께 드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더욱 중요합니다.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을 복용 중이라면 약 복용 후 최소 2시간 뒤에 과일을 드셔야 합니다. 과일 성분이 약물 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5가지 원칙만 지켜도 칼륨 수치, 붓기,
피로감은 눈에 띄게 안정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실제로 콩팥 수치가 되돌아온 환자들의 변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기적의 과일조차도 조심해야 하는 이유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시면 좋은 과일도 여러분 몸에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실제로 일어났던 변화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안전장치, 그리고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콩팥을 살리는 하루 습관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30년 가까이 진료하면서 가장 잊지 못하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68세 남성 어르신이셨습니다. 다리와 발목은 늘 풍선처럼 부어 있었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찼습니다. 대학병원에서는 이대로면 투석을 준비해야 합니다 라는 말까지 들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부탁드린 건 약을 바꾸는 것도 검사를 늘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냉장고 속 과일부터 바꾸자는 것이었습니다. 참외, 수박, 키위, 오렌지 주스는 모두 중단. 대신 딸기, 배, 파인애플, 체리를 오늘 말씀드린 시간과 양 그대로 정확히 지키도록 했습니다. 3개월 뒤 크레아티닌 수치는 눈에 띄게 내려갔고 부종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숨이 편해졌다는 말이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그분이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먹는 걸 조금 바꿨을 뿐인데 다시 살 것 같습니다. 이 변화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기적이 아닙니다. 콩팥은 도움 신호를 받으면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반응하는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모든 분에게 이 방법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사구체 여과율이 30 이하이거나 혈액검사에서 칼륨 수치가 5.0 이상 나온 적이 있다면, 또 이미 투석 중이거나 말기 신부전 진단을 받으신 분이라면 오늘 말씀드린 과일도 약처럼 의사와 상의 후 정해진 양만 드셔야 합니다. 또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손발이 갑자기 저리거나 입 주변 감각이 둔해지거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거나 이유 없이 힘이 빠질 때, 이것은 콩팥이 보내는 명확한 경고 신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과일의 효과를 2배로 만드는 하루 3가지 콩팥 회복 습관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벌컥 마시지 마십시오. 기상 후 15분 뒤 미지근한 물 120ml 한 잔. 이 한 잔이 콩팥이 무리 없이 하루를 시작하게 만듭니다. 둘째, 저녁 7시 이후에는 과일과 수분 섭취를 최소화하십시오. 밤에 콩팥을 쉬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다음날 붓기와 피로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셋째, 하루 10분 하체 순환 자극입니다. 종아리 쓸어 올리기, 발바닥 마사지, 발목 돌리기. 이 간단한 동작이 콩팥으로 가는 혈류를 살려 여과 효율을 끌어올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과일은 무조건 좋은 음식이 아닙니다. 내 나이, 내 콩팥 상태, 먹는 시간과 양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냉장고에서 무엇을 빼고 무엇을 넣을지, 그리고 언제 어떻게 먹을지, 이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10년 뒤 삶을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냉장고에는 콩팥을 녹이는 과일이 들어갈까요? 아니면 콩팥을 살리는 과일이 들어갈까요? 선택은 여러분의 것이고 몸은 반드시 그 선택에 정직하게 반응합니다.